승무패 13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브라이튼과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저는 브라이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식을 노리시는 분들은 무승부까지 이변을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확률은 7%로 비가 내릴 확률은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최종픽만 그대로 가져가지 마시고 최대한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나만의 픽을 조합을 하실 때 고등수 적중에 이르실 수 있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핵심 수비 자원인 웹스터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최근에 수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골 결정력 부족에 더불어서 수비까지 흔들리면서 최근에 4연패 수렁에 빠져있는 브라이튼이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인테르와의 홈 경기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했지만 1차전 승리로 인해서 상위 라운드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 공격수 모하메드 살라 선수가 최근에 3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이 조금은 리스크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인테르전에서 골대를 2번이나 강타한 것은 이 아쉬운 부분이었지만 어쨌든 살라 선수가 네이션스컵 이후에 조금은 체력적인 부침을 겪으면서 컨디션이 한창 좋을 때보다는 떨어져 있습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 피르미누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이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시즌 초중반 상승세가 제대로 꺾인 브라이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라이튼의 고질적인 문제가 골 결정력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무페이, 웰백, 트로사르 같은 핵심 공격자원들의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 전술적인 이유도 있는데, 이 그레이엄 포터 브라이튼 감독 같은 경우에는 공격 전개 시에 최전방 공격수들을 이 측면으로 빼서 수적 우위, 트라이앵글, 삼각형 대형을 구축을 하는데 최전방 공격 자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가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 수비수, 상대 중앙 수비수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움직임을 주문을 하기 때문에 정작 골을 넣어야 하는 공격수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이 공격수가 부족한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득점력이 구조적으로 저조한 원인이 있습니다. 올 시즌 시작 전에 수비수 벤 화이트가 아스날로 이적을 했고, 이 겨울 이적 시장에는 수비수 덴번까지 뉴캐슬로 이적이 돼서 브라이튼이 수비 쪽에서 뎁스가 상당히 얇아져 있는데, 최근에는 수비수 웹스터 선수까지 부상으로 아웃이 되면서 수비 쪽에도 공백이 상당히 심한 것이 브라이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브라이튼의 경우에는 수비적으로 내려앉고 역습을 치는 약팀에게 오히려 수비 뒷공간을 허무하게 내주면서 패하는 흐름이 있는데, 반대로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강팀을 상대로는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이 의외성 넘버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팀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공격 위주로 경기를 풀기 때문에 브라이튼으로서는 이렇게 공간이 나왔을 경우에 이 밀집 수비를 펴는 약팀을 상대를 할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을 강팀을 상대로 보여주는 것이 브라이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올 시즌 리버풀 원정에서도 굉장히 좋은 경기력으로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리버풀의 덜미를 잡았던 브라이튼이고, 최근 리버풀을 상대로 3경기에서 1승 2무로 패배가 없는 것이 브라이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독식픽으로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이고, 이 리버풀 외에도 브라이튼이 올 시즌 강팀들의 발목을 심심치 않게 잡아왔습니다. 아스날, 레스터시티, 첼시, 웨스트햄이 모두 브라이튼에게 무승부로 덜미가 잡힌 바 있습니다. 다만 올 시즌 골 결정력이 너무나 떨어져 있는 브라이튼이고, 이번에도 강팀 킬러로서 이변이 나온다면 최대 무승부가 한계로 보여집니다. 브라이튼이 역사적으로 프리미어리그로 승격을 한 이후에 이상하게 홈구장인 아멕스 스타디움에서 성적이 나오지 못하는 부분도
최대치는 무승부라고 보여집니다. 이 리버풀의 경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살라 선수의 골 결정력이 조금 주춤하고 있고 인테르와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주축 자원들이 대거 경기를 소화를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까지 있다고 본다면 이변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브라이튼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이 독식 픽으로는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레반테와 에스파뇰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확률은 0%로 비가 내릴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팀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베테랑 공격수 모랄레스 선수가 이 빌바오전에서 부상을 당해서 이번 경기 결장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최상의 전력으로 레반테 원정을 떠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에스파뇰이 홈에서는 7승 4무 3패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지만 원정에서는 1승 4무 8패로 원정 고자 면모가 있다는 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3백 수비로 전환을 한 이후에 경기력이 살아났던 레반테인데 직전 빌바오전에서 1대3 완패를 당하면서 최근에 상승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최근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꺾었을 정도로 3경기에서 2승 1무로 상승세를 타다가 레반테가 빌바오에게 덜미가 잡히면서 상승세가 꺾였는데 특히 빌바오의 측면 공격에 약점을 노출했던 레반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도 4-2-3-1 포메이션 체제에서 측면 공격이 상당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레반테가 빌바오전에서 노출했던 이 측면 수비 약점이 드러난다면 에스파뇰이 측면 공격으로 재미를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에스파뇰이 이 기존의 엠바르바 같은 측면 자원이 부진한 상황 속에서 새롭게 영입을 한 측면 자원이 있습니다. 이 빌헤나라는 이 측면 자원이 있는데 이 선수가 빠르게 팀에 녹아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에스파뇰 특유의 측면 공격이 빛을 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레반테가 팀 내에서 최다골을 넣고 있는 베테랑 공격수인 모랄레스 선수가 부상 여파로 결장이 유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레반테로서는 리스크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레반테가 최근에 3백 수비로 전환을 한 이후에 개선된 수비력이 있고 이 데프루토스라는 레알 마드리드 출신의 이 공격 자원이 최근에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레반테가 그래도 홈에서 쉽게 패하지 않는 저력이 있는 점에서 쉽게 패할 것 같지는 않은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에스파뇰이 홈 성적에 비해서 원정에서 원정 고자 면모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맞대결에서 에스파뇰 원정에서 레반테가 3대4로 아쉽게 난타전 끝에 패배를 당한 바 있는데 당시의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후반 들어서 수비수 한 명이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열세에 처했던 레반테이고 에스파뇰 원정에서도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바 있기 때문에 최근에 레반테의 개선된 경기력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홈에서 충분히 승리까지 노릴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양팀 모두 승리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브렌트포드와 번리의 경기인데 브렌트포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터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확률은 0%로 나오기 때문에 비가 내릴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뇌르고르 선수와 수비수 아예르 선수가 직전 노리치 원정에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다른 통계적인 내용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리 같은 경우에는 핵심 수비 자원인 벤미 선수가 최근에 부상 여파로 결장이 되고 있는데 이 벤미 선수가 이번 경기 상당히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따라서 번리가 자랑하는 수비뿐만 아니라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공격력 역시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티안 에릭센이라는 토트넘 출신의 플레이메이커가
직전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을 하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간판 공격수인 아이반 토니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을 하면서 핵심 공격자원들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반면에 번리 같은 경우에는 베오르스트 선수와 막스웰 코르네 선수가 최근에 무득점 행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은 브렌트포드가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비슷한 구석이 꽤 많은 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프리미어리그에서 제공권과 이 세트피스 공격력이 상당히 좋은 두 팀이고 이 전방 압박 수준도 비슷한 수준으로 전방 압박을 가져가기 때문에 전술 상성적으로 매우 팽팽한 대결이 예상이 됩니다. 최근 번리가 좋은 흐름을 타다가 수비수 벤미 선수의 부상 여파로 2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벤미 선수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비뿐만 아니라 세트피스 공격력이 감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브래드포드 같은 경우에는 에릭센 선수가 선발로 들어오면서 확실히 강점인 세트피스가 더 살아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에릭센 선수의 날카로운 코너킥이 직전 경기 노리치를 상대로 두 골에 간접적으로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에릭센 선수 특유의 날카로운 세트피스 킥이 나온다면 브래드포드가 의외로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 공격수 아이반 토니 선수가 노리치를 상대로 페널티킥을 포함해서 3골을 넣었기 때문에 골 감각을 끌어올린 것도 브렌트포드로서는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또한 장기 부상을 당했었던 라야 골키퍼가 부상 복귀 이후에 조금은 컨디션이 떨어져 있었는데 최근에 라야 골키퍼가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이 좋은 선방 능력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도 브렌트포드로서는 상당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브렌트포드 역시 핵심 미드필더 뇌르고르 선수와 수비수 아예르 선수가 직전 경기 부상 여파로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전력 누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번리의 최전방 투톱 자원인 코르네 선수와 베오르스트 선수의 컨디션이 조금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번리의 수비수 벤미까지 부상으로 또다시 결장이 된다면 브래트포드가 근소한 우위를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브래트포드 역시 뇌르고르와 아예르가 나오지 못한다면 굉장히 팽팽한 저득점 무승부 구미가 당기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번리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무승부가 무려 12번으로 최다 무자비 공동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면서 3번 경기는 브렌트포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그라나다와 엘체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확률은 0%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릴 확률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고날롱 선수가 부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중원 쪽에 전력 누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라나다가 최근에 리그 9경기에서 3무 6패 하락세에 빠져 있는데 무득점 경기가 5경기나 될 정도로 상당히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떨어져 있습니다. 수아레즈, 몰리나, 마치스, 푸에르타스 같은 핵심 공격 자원들의 무득점 행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라나다가 상당히 공격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렌츠바 출신의 측면 자원인 우주니 선수를 영입을 했지만 이 5경기째 공격 포인트가 없습니다. 물론 발렌시아전에서 자책골을 유도를 한 우주니이기 때문에 이 우주니 선수가 측면에서 얼마만큼 해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엘체 같은 경우에는 백업 미드필더 파스토레 선수와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 군바우 선수가 징계로 결장이 유력합니다. 이 주전 오른쪽 풀백인 팔라시오스 선수가 최근에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하고 주전 수비 자원인 비가스 선수가 최근에 결장 중이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 공백이 예상이 되는 엘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라나다에 비해서는 핵심 공격 자원인 피델 선수와 루카스 보예, 페레미아 선수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경기력적으로는 엘체가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 모든 대회 11경기에서 5승 2무 4패를 당했는데
그 4패 중에 3패가 레알 마드리드, 세비야, 바르셀로나 같은 강팀들과의 경기였고 굉장히 경기력이 나쁘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확실히 엘체가 그라나다보다는 경기력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엘체가 원정고자 느낌이 있습니다. 홈에서는 5승 5무 3패로 상당히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원정에서는 2승 3무 9패로 원정고자 면모가 있기 때문에 저처럼 과감하게 엘체의 승리를 가져가는 것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무승부로 타협을 보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그라나다가 최근 최악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도 문제인데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나마 그라나다가 직접 발렌시아전에서 세트피스로만 실점을 2골을 했던 만큼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는데 엘체의 경우에는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공격력이 꼴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피스에서 올 시즌 2골밖에 넣고 있지 못한 엘체이기 때문에 그라나다가 약점인 세트피스 수비가 노출될 가능성은 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그라나다에게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경기력적으로는 엘체가 한 수 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준수한 엘체이고 특히 모이카, 피델로 이어지는 왼쪽 측면 공격이 날카로운 엘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그라나다의 오른쪽 측면을 보시면 푸에르타스라는 측면 자원이 수비 가담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그라나다의 오른쪽 측면 수비가 현재 베테랑 수비 자원인 퀴니 선수와 디아즈 선수가 번갈아 나오고 있는데 이 두 선수가 모두 30을 넘긴 나이라서 기동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는 풀키에라는 이 수비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시즌 도중에 발렌시아로 이적을 하면서 오른쪽 측면 수비가 상당히 헐거워진 그라나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엘치가 모이카, 피델로 이어지는 왼쪽 측면 공격이 상당히 날카롭기 때문에 엘체의 강점인 왼쪽 측면 공격이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원체 엘체가 원정 고자 면모가 있고 그라나다의 연패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그래도 원정 엘체를 상대로는 그라나다가 연패를 끊을 만한 타이밍이지 않나 싶어서 저는 무승부보다는 그래도 홈팀 승리를 가져가면서 승패 투폴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맨유와 토트넘의 경기인데 맨유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확률은 2%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중전이 될 확률은 상당히 떨어져 보입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유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 호날두 선수와 카바니 선수가 최근에 부상 여파로 결장이 됐었는데 최근에 훈련에 복귀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출전 가능성은 반반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중앙 수비수 바란 선수와 왼쪽 풀백 루쿠쇼 선수 역시 이 맨시티전에 결장이 됐었는데 이 두 선수 모두 훈련을 소화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출전 여부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는 맨유가 3대0으로 완승을 거둔 바 있는데 당시에는 감독이 바뀌기 전이어서 솔샤르 감독 체제였다는 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호날두 선수와 카바니 선수가 투톱으로 나와서 상당히 재미를 봤던 맨유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도 호날두 선수와 카바니 선수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직전 에버튼과의 홈 경기에서 5대0 대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왼쪽 윙백 세세뇽 선수와 중앙 미드필더 스킵 선수가 부상 여파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공격수 해리 케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골 감각이 나쁘지가 않고 토트넘의 콘테 감독이 맨유 상대로 6경기 4승 2패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신감이 있을 것 같은 토트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맨유의 호날두, 카바니, 루쿠쇼 선수의 출전 여부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이 세 선수 모두 복귀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부상 및 코로나19 여파가 100%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이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유가 기본적으로 이 랄프 랑닉 감독 체제에서 전방 압박을 병행을 하기 때문에 토트넘 특유의 손흥민, 케인을 앞세운 날카로운 수비 뒷공간 역습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작동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 토트넘의 오른쪽 윙백 맷 도어티 선수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데 토트넘의 콘테 감독이 도어티의 장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과거 울버햄튼 시절에 도어티 선수가 박스 안으로 직접 침투를 해서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렸었는데 박스 안으로 침투해서 공격 포인트를 올리는데 재능이 있는 도어티가 최근에는 중앙에서도 플레이 메이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수 클룹세스키 선수가 오른쪽 측면으로 와이드하게 이 공간을 점유를 하고 이 윙백 도어티 선수가 측면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중앙 미드필더처럼 이 안으로 들어와서 양질의 패스를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맨체스터 시티의 칸셀로 선수처럼 이 중앙으로 들어와서 플레이 메이킹을 하고 있는 도어티 선수이고 이 지난 에버튼전에서 맹활약을 했던 도어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토트넘이 맨유의 왼쪽 측면을 공략할 만한 경기라고 보여지는 것이 맨유의 왼쪽 측면이 루크쇼, 포그바, 산초 라인으로 구성이 되는데 포그바와 산초 선수가 수비 공헌도가 그리 높은 선수들이 아니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루크쇼 선수는 100% 몸 상태가 아닐 확률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토트넘의 해리 케인, 클루셉스키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한 측면 공격 전개, 특히 오른쪽 측면 공격이 상당히 효율성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의 골 감각이 나쁘지가 않고 이 맨유전을 대비해서 손흥민 선수를 에버튼전에서 후반 20분쯤에 빼주면서 체력 안배까지 한 토트넘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유의 경우에는 토트넘전 이후에 3일 뒤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 일정을 치르는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면에서도 토트넘이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토트넘이 만약에 맨유를 꺾는다면 맨유보다 순위가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욕 자체가 충만할 것으로 보이는 토트넘 선수들이고 따라서 5번 경기는 과감하게 맨유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비아레알과 셀타비고의 경기인데 승무패로 지우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확률은 0%로 비가 내릴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주전 왼쪽 측면인 알베르토 모레노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결장이 유력합니다. 또한 주포 공격수 제라르 모레노 선수가 여전히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공수에 걸쳐서 상당히 누수가 있는 것이 비아레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대 전적을 보시면 셀타비고를 상대로 2승 1무 3패로 열세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셀타 원정을 떠나서도 1대1 무승부에 그쳤던 비아레알이고 최근 홈에서 셀타비고를 상대로 2승 4패 열세 3연패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홈 깡패인 비아레알이 셀타비고만 만나면 작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직전 마요르카와의 홈 경기에서 4대3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최근에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셀타비고이고 셀타 같은 경우에는 주전 오른쪽 풀백이자 팀의 주장을 맡고 있는 우고마요 선수가 이 퇴장 징계로 인해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오른쪽 측면 수비 쪽에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트피스 수비력은 상당히 좋은데 세트피스 득점력은 꼴찌에서 두 번째이기 때문에 셀타비고가 세트피스로 득점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져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스파스 선수가 최근에 골 감각을 되찾고 있기 때문에 에이스 아스파스 선수의 활약이 기대가 되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전술 분석을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표 같은 경우에는 이 라리가 팀들의 압박 수치를 나타낸 것인데 이 비아레알과 셀타비고가 PPDA 수치가 상당히 최상위권이라는 것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다음으로 압박이 강력한 팀이 셀타비고와 비아레알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전방 압박에 상당히 진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굉장히 비슷한 색깔의 공격 축구를 표방하는 팀이고 라리가에서 최고 수준의 전방 압박을 보여주는 양팀인데다가 점유율 역시 비아레알이 4위, 셀타비고가 5위를 달릴 정도로 상당히 색깔 자체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팀 맞대결이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되는 양상이 있는데 셀타비고가 최근에 비아레알 원정에서 3연승을 거뒀을 정도로 비아레알 원정에서 강한 면모가 있습니다. 이 비아레알이 직전 경기에서 오사수나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했는데 당시에도 오사수나에게 상대 전적에서 밀렸던 부분이 있고
오사수나도 셀타비고와 마찬가지로 전방 압박과 이 빡빡한 수비 블록,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팀이었는데 오사수나보다도 오히려 셀타비고가 공격력 측면에서 더 좋은 팀이고 수비력 역시 똑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수 밸런스가 셀타비고가 오사수나보다 근소하게 앞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성적으로 비아레알이 직전 오사수나전에서 고전을 했던 것처럼 셀타비고를 상대로도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비아레알이 원체 홈깡패 면모가 있지만 최전방 공격수 제라르 모레노 선수의 부상 복귀 여부가 관건이고 왼쪽 측면에 알베르토 모레노 선수의 부상 여파도 상당히 커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일정이 비아레알이 유벤투스 원정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셀타비고가 아스파스를 비롯한 주축 공격자원들의 컨디션이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무패가 모두 보이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6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우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는 헤타페와 발렌시아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확률은 3%로 비가 내릴 확률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헤타페의 특징이 원정에서는 1승도 없는 원정고자인데 홈에서는 6승 3무 4패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렌시아와의 상대전적 면에서도 2승 3무 1패로 상당히 팽팽한 모습이 있고 부상 및 결장 의심 자원으로는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전력 누수 면에서는 발렌시아보다 유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NS 위날과 마요랄 선수가 최전방에서 골을 꾸준하게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헤타페가 약점이었던 골 결정력이 보완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직전 그라나다와의 홈경기에서도 3대1 깔끔한 승리를 거두면서 3연승의 상승세를 탔는데 왼쪽 풀백 호세가야 선수와 토니 라토 선수가 부상 여파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따라서 측면 수비 쪽에 공백이 불가피한 발렌시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피스 득점이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것이 발렌시아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강점을 살려야 하는 발렌시아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격수 게데스 선수와 미드필더 솔레르 선수가 꾸준하게 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사실 레드카드가 최대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맞대결 4경기 연속 퇴장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깡패 대 깡패의 난타전 구도가 예상이 됩니다. 현재 발렌시아를 이끌고 있는 보르달라스 감독이 지난 시즌까지 헤타페를 이끌었던 감독이고 이 보르달라스 감독이 굉장히 전방 압박을 적극적으로 가져가면서 파울을 굉장히 심하게 시키는 감독으로 유명합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올 시즌 발렌시아가 옐로카드, 레드카드 순위가 1위이고 그 다음이 헤타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이 두 팀이 4경기 연속 퇴장자가 발생하면서 상당히 변수가 많았던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발렌시아가 상승세를 탔지만 측면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있는 상황이고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세가 주춤했지만 징계와 부상 결장자가 모두 복귀를 한 상황입니다. 양팀 맞대결에서 홈팀이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있고 두 팀 모두 최전방에 NS 위날과 이 게데스라는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공격 자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팽팽한 매치가 예상이 됩니다. 발렌시아의 최대 강점이 제가 세트피스 공격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헤타페가 의외로 라리가에서 제공권 3위에다가 세트피스 실점이 그렇게까지 많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발렌시아가 세트피스로 재미를 보지 못한다면 헤타페 원정에서 상당히 고전할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타페가 올 시즌 홈에서 좋은 성적과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과 발렌시아가 수비 쪽에 공백이 있다는 점, 상대전적 면에서 홈팀이 근소하게 승리를 가져가는 경향까지 고려하면 헤타페의 근소한 우세가 예상이 되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퇴장자가 또다시 나온다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경기도 승무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승무패로 지울 것이 아니라면 팽팽한 무승부가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발렌시아를 이끌고 있는 보르달라스 감독이 누구보다 헤타페 선수들의 성향과 기질을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발렌시아 역시 원정에서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13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